이번 시간에는요, 저를 박송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수 시절에 얼마만큼 말을 탔는지, 또 얼마만큼 기승수를 향상시켜서 대상경기 우승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지만은 그래도 유튜브에 처음 접했던 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대상경주 타면서의 에피소드, 또 기수 시절에 제가 얼마만큼 말을 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수는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재수를 하는데, 그냥 아버님하고 시골에서 계시니까 지원을 못 받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원비도 되고 식대도 되고 뭐 고시원비도 그때 월세였죠. 월세도 내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기수 모집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정말 뭐 한 달에 500만 원 뭐 더 많이 벌면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이런 그 광고가 보고 제가 기수교육원으로 일단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주는지. 전화를 했더니 정말 그렇다. 자기가 더 노력하면은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엄청 많다. 그게 평균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일단 주소를 한번 대라 그러더라고. 원서를 보내주겠다고. 가지고 이제 원서를 이제 시골에 내려갔더니 시골에서 이제 원서가 있더라고요. 추석 때였죠. 근데 보니까 이제 모집 광고 보니까는 이제 뭐 신체 조건, 뭐 키 165, 168 이하, 그 다음에 체중 48kg 이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체중이 49, 50 정도 나갔거든요. 뭐 빼면은 그냥 뺄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원서를 일단 집어넣었어요. 그때 17명인가 뽑았거든요. 17명인가 뽑았는데 한 150명이 왔어요. 150명이. 근데 그때 150명 했는데 저보다 작은 애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50명 중에 한 30명 정도 안에 키가 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키가 작은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작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와, 내가 이렇게 작구나. 내가 키가 작은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실기시험도 보고 뭐 체력 테스트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제 17명을 뽑아가지고 2년 동안 이제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교육 과정이 정말 험난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정말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말간 일하는 거고, 저희 집에 원래 소를 키워서 그런지 뭐 말간 치우고 이런 거, 말 닦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또 저희가 2년 동안 교육 과정을 받고 제가 17명 중에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1등을 17명 중에 1등을 하고 수석 졸업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방에서도 이제 조교사들도 제일 잘 타는 기수를 데려가려고 섭외를 하려고 기수 양성소 교육원에다 이제 교관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는 좀 잘 타는 애, 좋은 애 태워달라. 근데 그때 이제 조교사 중에서는 박원선 조교사님이 제일 탑이었죠. 거기서 제가 수석으로 졸업하다 보니까 이제 16조 마방에 저희 때는 거의 망아지들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발주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목장에서 이렇게 풀어져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 망아지 때부터 안장 짓고 순치 시키고 이런 것부터 다 했어요. 근데 외국에서도 그래요. 외국에서 말 사올 때 지금은 경매해가지고 이렇게 사오지만 옛날에는 그럴 때 이렇게 뭉탱이로 목장에 있는 반들이 이렇게 뭉탱이로 여기 이렇게 몇 마리, 여기 몇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이렇게 가격이 책정됐다 그러고요. 외국에서도 미국 같은 데서 한국에서 이렇게 말들 사가는 거 보면은 이거 갖고 니네 가서 뭐 하냐 그런데, 그러면 이거 경마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정말 걔네들 깜짝 놀란대요. 어떻게 아직 정말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말 갖고 이렇게 어떻게 경마를 하냐. 그래서 우리나라 기수들이 뭐랄까 약간 저는 말들 이렇게 풀어서 경마에 출전하는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땐 탑으로 보여요. 외국 말들은 워낙에 좋은 고가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말들이 알아서 훈련돼서 나오지만은 우리나라 말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순치 과정,
또 그렇다고 뭐 순치 과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목장에서도 뭐 많이 풀어놓지도 못하잖아요. 육성 목장 가면 마방에 있다가 그냥 훈련 때만 풀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골막역 이런 것도 많이 되는 거고, 이런 게 좀 한국 경마의 좀 현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수라는 직업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에요. 어떤 직업보다 제가 봐서는 이 말이라는 동물하고 호흡을 맞춘다는 게 정말 이거는 누구하고 호흡을 맞춰서 우승을 하냐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수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다시 태어나도 정말 다시 한번 또 기수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많이 다쳐서 기수라는 생활을 좀 회의를 좀 느꼈지만은 지금은 정말 다치지도 않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후회는 하지 말자. 근데 저는 후회는 하지 않고 지금 이 예상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제가 기수 때에 제가 한 280승 정도 했거든요. 또 대상 경주도 한 7번 정도에 우승을 하는데 300승 이하의 기수가 이 대상 경주에 7회를 우승하고 있는 기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우승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대상 경주에 우승을 하지 못했던 거는 16조 마방에 이성일 기수라는 워낙에 탑 기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상 경주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일 기수가 있었는데 그 이성일 기수를 놔두고 대상 경주 출전하는데 저는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6조 마방에 박원선 조교사가 조교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마방을 옮기면서 이제 우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 경주에 우승했을 때의 에피소드 같은 거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상 경주를 준비를 하려면 조교사, 기수, 마주, 또 관리사까지 이 사박자가 정말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1년 동안 대상 경주가 언제 있을지 계획표가 나와요. 마사이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교를 하는 거고요. 조교사는 그 대상 경주에 맞춰서 출전 주기를 맞춰가는 겁니다. 4주를 잡았던, 6주를 잡았던, 8주를 잡았던 이렇게 잡아가는 거고, 이제 관리사들은 이제 관리사들도 자기만의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를 전담하는 관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제를 전담하는 관리사가 있고, 마주는 일단은 지원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대상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는 정말 뭐 홍삼, 뭐 동충하초 먹이는 집도 있고요. 또 뭐라 그럴까, 뭐 별거 다 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에 외국에서 사료에 고가의 사료가 들어와서 그 사료를 먹이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뭐 정말 다 먹여. 뭐 뱀가루 먹이는 마방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수의사한테 이렇게 약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다 검사하고 먹이는 겁니다. 호랑이 뼈가루도 먹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호랑이 뼈가루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말들이 이 호랑이 뼈가루를 이렇게 그냥 주면은 되게 막 냄새를 맡고 이렇게 반항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뒷걸음질 치고 이래요. 근데 이게 밥에다 이렇게 섞어주면은 모르는데, 이게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하고 차이점인가? 이게 호랑이 뼈가루인지 얘네들 어떻게 알고 이럴까? 이런 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마방이 침체되어 있을 때, 마방이 살아나지 않았을 때 하는 비법이라 그러는 거고요. 일단 뭐 기수들은 대상 경주가 1차 등록이 되고 2차 등록까지 하지 않습니까? 1차 등록 때부터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집니다. 벌써 뭐 식이요법 들어가고, 뭐 워낙에 기본적으로 아침에 뭐 지금 6시부터 9시까지 10시까지 마피를 조교를 다 한 다음에 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오후에 또 청계산, 관악산 이런 게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에 한 번 올라갈 거를 대상 경주가 되면은 뭐 2번, 3번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2번, 3번까지 올라가는 건 뭐냐, 그만큼 자기가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조교사들은 일단 뭐 온 그 말에 집중이 되었죠. 뭐 그레이드급 대상 경주 뭐 상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우승하려면 우승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료, 뭐 놀이운동, 뭐 수영 이런 것까지 뭐 한 발 한 발 기수들한테 작전, 뭐 조교의 지시도 내리고, 뭐 만약에 뭐 조교부가 조교하면 그 조교부한테 어떻게 조교해라, 어떻게 패턴 다 맞추고, 어디 다친 데 없는지, 뭐 밴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일단 조교사는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YTNB 대상 경주 때 이제 박천수 조교사가 작전 지시를 내리는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우승이야. 내가 어제 꿈 꿨는데 내 꿈이 틀린 적이 없어. 내가 우리말 우승하는 꿈 꿨으니까 너는 무조건 마음 편하게 타. 만약 타면 되니까는 그냥 타. 그냥 얹혀만 있어. 저하고 호흡이 정말 잘 맞았어.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탄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경주 전에 한 번을 탔는데 그때 호흡이 정말 완전 2등을 왔는데 그때 부담량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박정수 조교가 야, 이 말은 너 말인가 보다. 다음 YTNB에는 네가 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조교도 직접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정수 조교사가 첫 대상 경주를 우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다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YTNB 이제 대상 경주를 타게 됐는데 대기실에서 이제 일단은 조교사와 작전 지시 어떻게 탈 것인가 이렇게 작전 지시를 듣고 자기가 한 번 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어떻게 전개를 펴러갈지 자기 상대마들이 몇 번이니까 몇 번을 보고 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발주대 안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바둑하고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사람이 줘도 매수가 다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늦발을 할 수도 있고 또 더 제가 생각할 것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내 상대말들이 갑자기 제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상대마가 갑자기 내 앞에 있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머릿속에 수많은 작전을 한 10가지 작전을 짜가지고 경주 발주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수들도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대상 경주는 베테랑 기수들 랭킹 10위 안에 드는 기수들이 거의 타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변수 그리고 그 A시장부터 또 팬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야 화이팅 하고 얼마나 또 힘을 실어줍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거기에 또 힘이 나고요. 또 발주대까지 A시장에서 2바퀴 돌면서 이제 한 번 더 안정도 정비하고 심호흡도 하고 또 이렇게 윤승하면서 이제 주로에 나가면서 정말 이렇게 그 발주대 앞에까지 정말 안 다치고 가게끔 하고 가는 것도 정말 그것도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워낙에 힘이 좋은 말들이 그레이드급 경주의 말들이기 때문에 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돼요. 발주대에 딱 가면은 이제 상대 말들이 한번 보고 내 말의 상대 말 저기수 이렇게 정하고요. 그렇게 이제 대상 경주에 임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타나미킹하고 제퍼이츠 만버씨가 김효석 선배가 탔고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제퍼이츠 만버씨의 김효석 선배가 채찍을 때리면서 선행을 갔고요. 또 외곽에서 임대규 선배가 지금 안장이 밀려있어요. 그래서 이 선에서 지금 절절 매고 있는데 임대규 선배 말이 안장이 밀리다 보니까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좀 모습입니다. 저는 일단 네 번째, 5번째 정도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초반 스타트는 타나메킹이 좀 늦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마리씩 잡아가면서 중위권에서 붙었고 이 코너에서 제가 딱 맞는 자리를 일단 잡았습니다. 4선, 5선에서 자리 잡고 가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그 자리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여기 지금 이 코너 중반 들었는데 임대규 선배가 저한테 저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 알아듣고 자기가 먼저 간다는 줄 알고 대규 선배가 먼저 간다는 줄 알고 그냥 저는 자기 페이스를 잡았었는데 갑자기 밀고 나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밀었어요. 그리고 가는 거 왜 대규 선배 왜 가지? 그래서 제가 다시 대규 선배가 잡았던 자리에 제가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힘변을 가는데 이 3코너를 도는데 대규 선배 이렇게 안장이 밀린 걸 그때 봤어요. 저 안장이 밀렸구나.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의 페이스는 그대로 유지했고 또 대규 선배가 외곽 사행을 했기 때문에 제 자리가 너무나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코너 중반부터 제 말이 워낙 힘도 좋고 롱다리의 말이기 때문에 미리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4코너에서 미리 치고 나오다 보니까 추임마들은 따라올 수 없었고 효도 선배 제퍼이츠 만버시하고 저하고 2마리만 경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채찍의 규정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대를 때리고 한 번 정도 보여주고 이 정도의 절제였기 때문에
이 효소 선배하고 저하고 경합을 이루어졌고요. 막판에 4분의 3마신으로 제가 YTNB 대상 경주를 짜릿하게 우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1번 마 제퍼지 반보시의 종반 선두와 더불어진 제6회 YTNB 기용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골인하고 정말 좋았죠. 딸이 그 당시 제가 딸이 2살, 3살 정도 됐었거든요. 정말 뭐 아빠 그러면서 오는데 그 느낌도 진짜 너무나 좋았고요. 그러니까 딸이 좋아했던 모습, 또 가족들이 좋아했던 모습도 생각나고, 또 일단은 박정서 조교사님이 조교사가 타나메킹을 갖고 첫 대상 경주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마방에게 관리를 많이 했던 분이고, 천병동 마진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워낙에 박정서 조교사가 꿈 이야기를 너무 많이 생생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마음 편하게 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수하고의 조교사하고 관계는 감독하고 선수하고 관계잖아요. 근데 기수가 얼마만큼 침착하게 타게끔 컨트롤하게 만들어 두느냐, 이것도 조교사의 한 가지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골이 나고 나서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축하받고 제가 음료수 돌리고 대규 선배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 임마, 내가 정말 전 대규 선배랑 친했던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그 방을 같이 샀던 게 임대규 선배하고 홍대유 조교, 지금 협회장이 있던 홍대유 조교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같이 방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신인 기수 때부터 너무 잘 알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친하니까 선배님 저는 선배님 먼저 간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야 선배 안장이 밀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그랬더니 저도 3코너 돌면 3코너 이렇게 돌고 3코너 중반에 볼면서 선배님 안장 밀린 거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배님도 이제 축하한다 하고 제가 또 밥도 쏘고 이랬던 것도 있고요. 그레이드급하고 그랑프리를 우승시켜줬던 섭서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섭서디는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수 없는 혈통입니다. 미스 프로텍터 부마가 미스 프로텍터 이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근데 이 말이 그 주인이 원래 외국에서 주인이 아랍 이렇게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워낙에 악벽이 너무 심해서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어서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에서 이렇게 혈통 좋은 말들은 절대 순말로 안 보냅니다. 외국에서 이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팔 때는 이렇게 띄었던 말들은 거세 수술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팔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만약에 한국에 가서 너무 잘 띄어버려가지고 교배하면 교배료가 이렇게 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웬만한 혈통을 좀 가지고 있는 말들은 자기들이 싸게 팔 때는 무조건 거세 수술을 시켜서 팝니다. 그래서 섭서디가 한국에 오게 되었고요. 섭서디를 모든 기수들이 좀 많이 타봤어요. 근데 이 외곽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좀 컨트롤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조교도 상당히 뭐 하루 종일 끌고 가는 말이기 때문에 외측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해야 되고요. 또 왠지 이게 오른쪽 눈을 거의 제가 봐서는 4분의 3 정도는 가려야 돼요. 오른쪽 눈을. 그래야지만 이게 외곽 사행을 좀 덜 하고요. 또 이 기승할 때 이 외곽 사행길을 막기 위해서 등자도 좀 길게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마에서는 짧은 등자를 잡아야지만 중심을 잡고 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어요. 아기를 업고 있는데 엄마가 빨리 좀 뛰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아기가 엄마 등에 꽉 안고 있어야지 엄마가 빨리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기가 위에서 싫다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엄마가 아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뛰지 못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말이 엄마고 기수가 아기인 거예요. 기수가 말한테 얼마만큼 편하게 만들어줘야지만 말이 더 많이 빨리 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외곽 사행길을 막기 위해서 이제 왼쪽 등자를 좀 길게 밟고 오른쪽 등자를 막아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랑프리
이 그랑프리 대상경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초반에 지하주 기수가 채찍까지 막 엄청 때리면서 추진해가지고 선행을 갑니다. 근데 천창기 선배가 외곽에서 채찍을 때리면서 선행을 강타를 해요. 여기서 일단은 창기 선배가 다 한 거죠. 이제 작전대로 천창기 선배가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에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초반부터 힘만 배를 철저히 하면서 따라가는 걸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좀 모래를 맞아보고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굳이 뭐 선행을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 철저하게 힘만 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집중하고 탔습니다. 그리고 이 그랑프리가 외곽주로를 이렇게 잡아 이게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온이 좀 크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곽으로 사행하는 말들한테는 조금 더 좀 힘들게 이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프렌치 댄스하고 토프 엔젤이 좀 힘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저는 외곽에서 그냥 차근차근 힘 한 배를 하면서 추진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잡고만 있고 그냥 약간의 추진만 하면은 말이 스스로 이렇게 선행을 갑니다. 그래서 창기 선배도 제가 선행을 가는 거 그냥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쪽으로 잡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직선지로 보면 약간의 제가 자세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좀 계속 조금 나가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제가 펜스에 좀 붙여서 타려고 많이 이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이때도 이제 겨울이고 또 의외로 또 그랑프리 때 되면 의외로 날씨가 더 추워집니다. 이상하게 앞으로 당겨도 12월 달에 앞으로 당겨도 뒤로 당겨도 그랑프리만 되면 좀 날씨가 좀 추워져요. 그리고 또 지금 코너에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외곽으로 약간 사행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문갑 조교사도 저를 이걸 태웠던 게 지금까지 태웠던 기수들보다 외곽 사행하는 거를 제가 좀 많이 잘 잡는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섭소디를 태우게 되었던 거고요. 또 라스트에서는 워낙에 힘이 좋습니다. 이때 뭐 템피스트 웨스트, 밸류 플레이 뭐 이런 말들을 또 굉장한 상대들한테도 충분히 이겼었단 말이고요. 제가 한 150m 지점부터 좀 세레모니를 좀 빨리 했어요. 또 워낙에 말이 힘이 남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레모니 많이 했고, 또 마지막에 또 다시 또 추진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정말 이 그랑프리의 우승은 제가 기수까지 기수 생활하는 동안 정말 너무 짜릿했던 것 같아요. 정말 1차 등록, 2차 등록 때부터 마음 졸임 이게 엄청 심했던 것 같고, 그게 골인하고 그냥 싹 풀리는 기분이라 그럴까? 이런 기분에서 그랬고요. 또 골인하고 나서 또 천창기 선배가 저한테 와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축하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선배가 좀 너의 우승에 좀 보탬이 됐다 이런 말을 해줘서 너무나 좀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던 거. 또 여기서 또 제가 또 53조 소속이었기 때문에 또 후배 기수가 없어서 저 혼자 좀 축하했고, 또 그때 뭐 관리사분들한테 또 소고기도 또 엄청나게 크게 쌌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이런 대상경주는 지금 뭐 대상경주 타는 기수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꿈이에요, 꿈. 그냥 정말 우승했을 때의 그 기분의 그 짜릿함, 이 말하고의 호흡했을 때 그 짜릿함은 어떤 운동선수보다 더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 못하는 이 동물하고의 호흡이기 때문에 정말 짜릿합니다. 오늘은 좀 저의 자랑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 섭서디하고 또 타나메킹의 그 추억을 한 번 더 되새겨봤던 기억도 있겠고요. 또 유튜브에 통해서 저를 처음 알게 됐던 분은 박송이가 기수 시절에 어떻게 말을 탔구나, 어떻게 또 기수들이 우승을 하고 그 기쁨이 어떻게 되는 거구나, 또 이런 부분도 느꼈을 거고요. 또 저도 기수 시절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좀 더 예상에 좀 집중하고 멘탈을 잡아가면서 예상을 해야 됐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됐거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